앞서 보신 것처럼 세무업계가 겪는 어려움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. 오늘은 세무업계의 현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곽장미 세무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네, 세무사 업계의 대표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지금 세무 플랫폼 3.3과의 갈등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최근에 한국세무사회에서 이 3.3 운영사를 국세청에 고발했다고 하더라고요.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. 예, 지금 현재 그 3.3 같은 경우는 저희 세무업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그러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세무사회에서도 굉장히 단호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요. 어찌 보면은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그 3.3이 표방하는 그 3.3 앱의 편리함, 기술적 전문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앱이라는 게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요. 네. 들어가서 보면은 사실은 저희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하는 거랑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. 근데 마치 그 3.3 앱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마치 환급세액이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납세자에게 이렇게 공지를 해서 납세자를 오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국세청에서 고지한 수익 금액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원천징수 영수증만 가지고 환급세액을 계산을 합니다. 네. 그렇다 보니까 정확한 환급세액이 아니고 예상 환급세액을 고지를 함으로써 납세자들이 나중에 그 환급세액과 틀렸을 때 그러한 차이에 대한 어떤 가산세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그 3.3 측에서는 전혀 책임이라든지 그러한 거에 대해서 근거가 없고요. 일단은 그 세무사법 2조 2에 알선 금지 조항을 일단은 위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명백한 법의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사실 앞으로 3.3 같은 이런 세무 대행 플랫폼들은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. 세무업계에서는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가요? 사실은 그 로톡에 문제가 있을 때 저도 세무사로서 굉장히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봤어요. 네. 왜냐하면 언젠가는 저희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사회가 변하고 다양성이 요구되고 수요가 이렇게 다양화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 세무사 업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은 다른 전문가 업역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세무사들도 이 직역 안에서 안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나름대로 본인만의 특장점을 개발을 해서 사회가 변하고 다양해질수록 본인만의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그 AI라는 게 수치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.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AI가 할 수 없는 수치화할 수 없는 어떤 결정들에 대해서 우리 세무사들이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해서 오히려 우리 업역을 확대시키는 어떤 반전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이런 가운데 이제 최근 국세청에서 AI 기술을 접목해서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게 세무사들의 좀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. 세무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? 예,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. 항상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뭐 꼭 지금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고 새로운 환경이 항상 이렇게 있고 그럴 때마다 일단은 그거를 거부하고 이거를 규제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게 어떤 사회의 어떤 틀 안에서 법적인 근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. 저희 세무사들도 예를 들어서 컨설팅이라고 한다면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초 지식부터 조금 더 디테일한
어떤 심화의 과정까지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AI에게 기초적인 단계를 학습을 시키고 저희 세무사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고 고도의 의사결정을 요하는 어떤 그러한 컨설팅을 저희가 하게 되면 훨씬 더 시간도 여러 가지 비용도 전략되면서 효율성을 극화할 수 있는 그러한 오히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네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현재 그 세무사 업계는 그렇게 녹록한 환경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다른 자격사들도 다 역시 어려움은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의 사각지대에서 납세자의 어떤 편익을 고려한다는 어떤 그런 거를 대의로 하면서 결국은 그 3.3 앱을 이용해서 결국은 그 3.3 앱을 이용하면 마치 내 환급세액이 굉장히 더 많은 것처럼 그렇게 과대 광고하는 거는 정말 세무사로서 너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책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. 그런 부분에서 한국세무사회가 우리 회원들과 함께 납세자의 그 편익 제고와 그리고 사회의 혁신의 어떤 그 대세를 따르면서 함께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러한 그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의 구조가 있습니다. 그런 구조에 있어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힘의 원리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회도 노력을 하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같이 나서서 이러한 그 법의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서 납세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께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네. 한국세무사회와 3.3 측의 갈등 빠른 시일 안에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